4,799원, 74,800원 내동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전자레인지로 과연 리버스 시어링이 가능할까? 제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해외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하면 리버스 시어링에 관한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내에도 뒤를 이어서 리버스 시어링이 많은 이슈가 됐더라고요. 리버스 시어링은 쉽게 설명해서 먼저 1차로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해서 본인이 원하는 고기 내부 굽기 온도대를 미리 맞추고 2차로 고온에서 빠른 겉면 시어링을 통한 맛을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보다 쉽게 완벽한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바비큐의 쿠킹 기본 원리가 리버스 시어링과 동일하고 수비드도 원리는 마찬가지죠. 단어가 생소하고 그냥 뭔가 좀 멋있어 보일 뿐 과거부터 존재했던 조리 스킬입니다. 그리고 리버스 시어링을 제대로 하려면 오븐 또는 바베큐 그릴 또는 가장 만만한 에어프라이어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식문화 특성상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오븐이나 바베큐 그릴은 많이 사용하지 않죠. 둘째로 에어프라이어도 좋긴 하지만 대부분 제품 용량이 작습니다. 셋째로 모두 다 저온 조리 시 시간이 꽤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빠르게 내부 온도를 높이고 2차로 겉면 시어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가 수분을 빠르게 진동시켜서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렇다면 생고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고기에 포함된 수분이 진동하면서 고기 내부까지 빠르게 온도를 높일 수 있겠네요. 저녁에 마감 시간을 1시간 남겨두고 코스트코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고기 사러 마감 시간에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정말 좋은 고기 찾기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원래 안심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포장들만 남아있어서 결국 채끝을 구매했습니다. 채끝은 미국산 초이스 등급으로 육색이나 보수력도 좋았고 마블링도 아주 마음에 드는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안심보단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요. 근데 코스트코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방문하는 곳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기 한 덩이 커팅 두께가 약 4.5에서 5cm 정도로 이건 뭐 거의 아메리칸 스타일인가요? 이걸 가정에서 오븐 없이 일반인분들이 제대로 구울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바다소금이 이뻐 보여서 하나 구매했고 귤도 세일하고 있길래 한 박스 구매했습니다. 자, 이거를 할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고기 내부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8.3도가 나오네요. 원래 가정에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바로 꺼내서 쟀다면 대략 4도 미만 정도가 나올 겁니다. 두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cm 이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릴링에 숙련된 분들도 이렇게 지방이 적으면서 두꺼운 고기를 팬만으로 완벽하게 굽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방이 적은 채끝 같은 경우 아무리 내부 온도를 맞췄다고 해도 시어링의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식감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굉장히 푸석하기 십상입니다. 자, 그럼 저는 전자레인지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 온도를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 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찔러볼게요. 오, 저 온도가 약 5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자, 한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더 돌렸습니다. 총 1분 30초 돌렸고요. 다시 한번 찔러볼게요. 오, 22도까지 올라갔어요. 22도까지. 이야, 신기하네. 자, 지금 30초 더 돌렸습니다. 자, 한번 찔러볼게요. 30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원래 30초 정도를 더 돌리면 40도까지 올릴 수 있겠지만 저도 처음이라 30도 선에서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간 이 핏물하고 기름 육즙도 이렇게 나왔고 지금 익었어요. 따뜻합니다 지금. 30도 정도에다가 지방도 지금 이쪽도 보시면 지방도 살짝 녹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고기가 좀 익어 있어요 겉에는. 자, 지금 온도를 올려놓은 상태니까 이제 핏물만 좀 제거하고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링이 잘 되려면은 겉에 수분이 없어야 되다 보니까 수분을 최대한 없애주고 그 다음 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니쉬는 양송입니다. 정신 안 차리네. 표고버섯입니다. 꽈리고추가 가성비가 좋아요. 1,500원. 자, 요거 이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판은 200도 이상 최대한 달궈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시어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기름은 두르지 않았습니다. 채끝 한쪽 면에 지방이 붙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구우면서 무쇠팬에 살짝 코팅까지 덤으로 해줬습니다. 진짜 잘 나와요.
겉면만 시어링했고 레스팅 이제. 자, 일단은 온도 한번 먼저 재보도록 할게요. 자, 온도가 몇 도가 나왔을까? 자, 지금 겉에는 시어링이 아주 잘 됐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딱 미리 한번 돌려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두꺼운 스테이크를 구울 수 있었고, 지금 온도는 51도 정도, 레어에서 한 미디움 레어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단면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을지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고 한번 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오. 자. 와, 굽기 너무 잘 나왔다. 자, 지금 온도대는 엄청 잘 나왔어요. 야, 지금 거의 미디움 레어 정도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거 리버스 시어링 되네, 이것도. 자, 지금 보시면은 와, 고기 진짜 잘 익었어요. 지금 이런 데는 고기가 두께가 좀 얇아가지고 좀 더 빨리 익었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어링 두께도 너무 두껍지도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잘 구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집에서 고기 구워 먹네요.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육즙 떨어지는 거 보세요. 고기가 기가 막히게 익었습니다. 자, 소금 살짝 찍어가지고. 고기 안쪽에 수분도 굉장히 잘 잡혀있고, 채끝이 이게 미국산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 구우면 굉장히 푸석해지거든요. 근데 푸석한 식감 하나도 없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씹는 식감은 아주 살짝, 아주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맛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해가지고 뭔가 맛이 변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냥 지금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딱 그 맛입니다. 후추를 살짝 이번에 뿌릴게요. 고기가 촉촉한 게 느껴져요. 수분기가. 와, 이번에는 자, 생와사비 살짝 우려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거의 성공입니다. 지금 이 고기 고소한 풍미도 굉장히 잘 느껴지고, 일단은 첫째로 푸석하면 안 되는데 푸석하지가 않아요. 맛도 너무 잘 들어갔고, 초보분들께서 이 방법으로 고기를 구우시면은 아주 손쉽게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와, 그리고 이쪽에 겉에 스지가 있었는데 젤라틴으로 바뀌어갖고 쫀득쫀득한 식감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말돈 소금 뿌려주면 맛있지. 살짝. 고기를 구우면서 소금을 뿌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전자레인지에다가 이제 돌리면은 수분하고 육즙하고 막 지방이 같이 다 나와가지고 겉면에 시어링이 되는 거를 방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소금까지 뿌려지면은 더 많이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 구워진 고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찍어 먹고 있는 거예요. 야, 뭐 이가수 폭포에 갈 일이 없네. 뭐 나이아가라 폭포 저리 가라네. 그냥 비행기값 굳었어. 이게 폭포예요, 이게 폭포. 저도 궁금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완전 대성공이네요. 여기까지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생고기 내부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스테이크를 쉽게 구울 수 있는 재밌는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미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활용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주제는 리버스 시어링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첫째로 질 좋은 고기를 직접 골랐다면 둘째로 이런 간편한 방법을 활용해서 초보자분들께서도 조금 더 스테이크를 쉽고 완벽하게 구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방법으로 가능성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는 두꺼운 고기를 종종 적용해서 구워 먹어봐야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